안녕하십니까. 기업분석팀에서 인터넷 소프트웨어 담당하고 있는 이창영입니다. 오늘은 네이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작년에는 주가가 좋았는데 올해 상대적으로 좀 대형주 중에서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오늘 어저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오늘 좀 주가가 이제 좋은 이유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내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는 첫 번째는 네이버 미래 성장에 대한 어떤 의구심, 우려가 많이 반영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포화가 됐고 라인도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성장성이 좀 둔화되면서 이런 높은 멀티플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앞으로 성장이 좀 둔화될 것에 대한 우려감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 포털 규제, 그러니까 신정부 들면서 이제 특히나 포털 규제에 대한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의 이제 공식적인 언급도 그랬고, 최근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네이버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실적이 좀 의미가 있던 부분은 그러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을 말끔히 좀 씻어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이 규제에 대한 부분이 사실 과거 10년 동안 이야기했던 것과 별반 틀리지 않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규제에 대한 어떤 많은 문제 제기도 우리 회사의 큰 펀더멘탈에는 훼손을 끼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좀 주가 하락했던 부분은 충분히 실적과 어떤 리스크 해소로 회복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 3분기 실적 발표의 어떤 내용과 의미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매출은 1조 2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3,121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멀티플이 지금 30배가 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도 제가 이제 이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올해 주가가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실적이 의미가 있는 게 성장률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예, 18.5%로. 그리고 해외랑 국내랑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가 23.5%로 굉장히 높은 성장을 이번에 보여줬고요. 그리고 일본 라인도 18.5%로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AI 투자를 하는데 AI가 당장 돈이 될 사업은 아니고 비용은 당분간 이제 계속 들 거기 때문에 이익이 굉장히 감소될 거다. 그런 외형 성장 둔화 플러스 투자 비용 확대로 인한 이익 성장 둔화가 좀 주가가 그동안 올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실제로 이번 3분기 때 보시면 영업이익이 국내는 전년 대비 12%, 라인은 전년 대비 5.2%로 이익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모바일 쪽이 계속 좋았습니다. 예, 굉장히 모바일 쪽이 좋았고, 그래서 모바일 광고가 이렇게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 3분기는 비수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매출과 고성장을 시현했다라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 얘기는 4분기에는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라인 쪽 부분은 성장률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예, 광고 쪽이 204억 엔, 그러니까 하나로 한 2천억 정도 되죠. 근데 이게 성장률이 40%나 됩니다. 이 정도면 멀티플 30배 이상 받아도 사실 손색이 없는 높은 성장이죠. 그 원인은 이 퍼포먼스 광고라는 건데, 페이스북과 같이 이제 어떤 미디어 기능을 하고 있는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 동영상이라는 건 단가가 굉장히 높거든요. 동영상 광고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 퍼포먼스 광고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고 매출이 이렇게 40%나 성장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어서 이제 4분기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 4분기는 광고가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는 굉장히 이제 4분기가 더 좋아질 것 같고요. 라인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3분기 실적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줬던 동영상 광고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역도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고성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4분기는
그 뭐 영업이익 한 3,500억 정도.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 현재 이 포털 규제 우려가 굉장히 좀 큰데 사실 혐의 없음으로 이제 좀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라인에 있던 고성장이 계속 좀 유지가 되고, 그리고 현재는 이 네이버 페이가 그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지만 매출 어느 정도 순간 지나면 이제 BEP를 넘어서는 순간은 그 네이버 성장의 어떤 그 주요한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뭐 광고 위주의 사업에서 이런 웹툰이랄지 음악이랄지, 그리고 어떤 그 현재 카카오가 하고 있는 어떤 O2O 사업 부분을 계속 국내외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장기 성장성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라인이 이렇게 이제 그 매출이 전분기 대비 7%가 늘었는데 영업이익률은 매출이 늘면서 2.8%포인트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외형이 증가하면서 마진율도 개선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라인 이익 개선 속도에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어제 일본 라인 주가가 16.7%라 좀 증가를 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네이버는 뭐 올해 빠진 부분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포털 규제 때문에 주가가 못 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올 한 해 내내 그 코스피 상위 그 대형주 위주로 주가가 갔었는데 사실 네이버는 그런 수혜를 계속 못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그 장기적으로 그 단기적으로 6개월 동안 뭐 이 정도 주가를 보셔도 부망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형주가 지금 다 좋았는데 하여튼 네이버만 안 좋았다는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네이버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대형주 중에 네이버만 주가가 좀 안 좋았던 부분 꼭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요. 3분기 때 그동안 그 우려감이 많이 불식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에 장기적인 수혜가 뭐 기대된다라는 측면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 이상 네이버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